다가보고 6억의 낙찰기로 네네. 무슨 일이 아니죠? 아, 제가 입찰한 게 아니라 저희 그 멤버십 회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거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제일 이제 불안해 하신 게 뭐였냐면 이게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그거를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막 걱정을 하실 건 아닌데 5억 3천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뭐냐,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정도면 받을 것 같냐. 그래서 한 6억 정도면 받을 것 같다 했는데 6억은 못 쓰겠대. 지금 화성에 계신 분이 받아갔죠. 근데 그분도 제일 걱정하시던 게 뭐였냐면 이게 그 방 하나당 30만 원은 나와요. 월세가. 방 하나당 30은 나오니까 18가구잖아요. 그러면 30이면 540. 월세만 540 나오고 관리비는 6만 원. 그럼 관리비는 진짜 관리비로 쓴다고 치고, 그러니까 관리업체 돈 주고 수도 요금 내고 인터넷 요금 내고 그다음에 공용 전기, 공용 수도 이렇게 낸다고 치고 하면은 그 월세만 540이면 이 정도 괜찮아요? 6억 5천 500 999 999. 대출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대출로 80%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신탁으로 가면 80% 나오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6억 5천 6백이죠? 1원 빠진 거니까 취득세는 6억이 넘어가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취득세율이 고정이 아니라 6억 밑에는 1.1%에 얘가 84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특세 0.2% 붙어가지고 1.3%인데 6억 초과부터 9억까지는 이게 3%로 쭉 이제 비례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금액이야. 취득세. 그럼 얘를 요 금액이면 얘는 몇 프로냐? 1.72%네. 1.72. 그러니까 이 취득세 계산하는 거는 부동산 계산기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계산기에서 취득세를 계산을 하면 얘가 매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택이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하고 2주택자인데 나는 이게 조성대상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과 배제. 중과를 안 한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6억 5,600만 원을 하면 이제 시가 표준액은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시가 표준액보다 싸게 샀을 때는 이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금매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금매가 나왔는데 봤더니 시세보다 더 싸게 샀어. 그래도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거고 그럼 취득세를 한번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1.37. 아까 우리 계산했던 게 뭐야? 1.7이야 왜? 자, 1.37에 거기에 지방세, 농특세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11197,920 11197,9 조금 차이 나네요. 이 정도 나온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법무비는 0.5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넉넉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비 그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명도비는 배당을 다 받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뭐 6천만 원, 6천만 원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천, 6천, 1억 2천에 1억 2천에 1억 6천, 그 다음에 2억. 2억이고 나머지는 뭐 다 이제 200, 300 뭐니까 2억이죠. 이것도 500이니까 2억. 근데 여기가 청구 금액이 2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아간다고, 배당을. 이거는 명도 난이도는 이제 되게 낮은 거지.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명도비 한 200 정도. 그리고 리모델링 해 말아요. 우리 오전반에 전주에 다가구주택 받으신 선생님 계신데 그분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리모델링 해봐야 5만 원 올리는 거 힘들다. 5만 원 올리는 거 힘들고 보통 제 경험상 한 3만 원 정도 올리면 잘 올리는 거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죠. 화장실 하죠. 뭐 그 다음에 중문도 바꾼다고 그래요. 중문 바꾸죠. 페인트 칠하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면은 가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박이도 넣어야 돼요. 그러면요, 방 하나당 최소 6, 700 들어가. 최소.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한 1,0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좀 많이 들어가면 그럼 1,000만 원 해서 왜 1,000만 원 들어가냐?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그 옵션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넣어줘요. 누리끼리한 에어컨 그대로 써. 리모델링 다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또 그렇게 되면 가전도 새 것도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1,000만 원 들여서 새로 싹 했는데 한 5만 원 더 받으면 생각을 해봐요. 5만 원 더 받으면 1년 임대 놓으면 6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자, 그럼 10년을 임대 놓으면 60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무슨 이게 실익이 있냐고. 없어요. 그죠?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대신에 리모델링 잘 해놓으니까 공실 없이 임차인은 잘 받을 수 있지만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02년식 다가구 주택인데 중문이 나무로 되어 있대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그거 나무로 되어 있고 불투명 유리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거 페인트 칠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리모델링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청소랑 도배, 장판 정도 이 정도만 해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 18개인데 집 하나당 얼마? 100만 원. 네, 100만 원은 충분하다. 그러면 18개니까 1,800만 원. 대출은 이게 감정가가 9억 7,700이거든요. 80% 받으려면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하려면 신탁 대출로 가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신탁 대출로 가면 80% 받고 초기 투자 금액이 한 1억 6,500 정도 나오죠. 그럼 아까 월세 얼마였죠? 30씩 18개니까 540. 관리비는 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한 300에 30 받자고요. 월세. 그러면 보증금은 5,400. 이렇게 되면 이제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1,000 정도 들어가고 그 이자는 5억 2,400 대출 받아서 이자 2,500 내면 그러면 수익금 연세 6,480만 원 받아서 2,500 이자 내면 이제 3,900만 원. 그러면 수익률은 35%. 그러니까 6억 5,600만 원 받은 분도 뭐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안 드신 거예요? 네?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네. 저는 이게 만약에 그 하자가 없는 거였으면 저도 이 금액은 아니어도 한 6억은 넘게 쓰라고 했고 6억 정도는 쓰실 의향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근데 여기가 불법 건축물이 유방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뭐 이분은 알고 샀는지 그건 모르겠어. 지금 보시면 방이 이게 이제 도면인데 도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제 여기 두 개를 나눠놔서 여기가 방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원룸으로 또 꾸며놨어요. 이게 전형적인 방 쪼개기인데 방 쪼개기 치고는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이제 주차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차장법 때문에. 주차장법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상에 가구수 제한이 있거나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양반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 이제 신고를 하거나 이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적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주변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유방 건축물이 적발이 되는 거지. 적발이 되게 되면 요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원상 회복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죠. 그럼 얼마 정도 발생하겠냐라고 봤을 때는 그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거는 건물에 대한 공시가를 기준으로 발생하거든요. 건물에 대한 공시가. 얘가 건물 공시가가 이거는 근데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지은 거냐면 2011년도에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시가가 지금 여기서는 뭐 5억 4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감정가인 거고 제 생각에는 공시가 하면 한 2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억 중반? 한 2억 5천? 이 정도? 그럼 2억 5천에 대한 이제 비율. 예를 들어서 유방 면적이 5개 중에 2개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볼까요? 유방 면적을. 이만큼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면 그 한 2억 5천에 한 3분의 1, 그럼 한 8천만 원 되죠? 8천만 원에 대한 비율,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한 비율, 뭐 그거는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보니까 10% 정도?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한 800? 네, 한 800 정도. 그러면 그거를 연으로 나누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최악의 경우는 한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0만 원은 빼야죠. 월세에서. 그러면 얼마? 한 480. 이게 이제 적발이 됐을 때. 그러면 적발이 되더라도 수익률은 한 29% 정도 나오니까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경매에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들이 꽤 있지만 지금까지 안 걸렸는데 경매로 낙찰되고 걸려?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2등이 신고해? 2등이? 아유 억울해. 물 하나당 네. 평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 하나당 주평수? 왜 중요한가요? 임대가 조사할 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 그 각 층당 면적은 나오잖아요. 각 층당 면적이 지금 162제곱미터. 그러니까 49평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복도가 있잖아요. 그죠? 복도, 계단. 얘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그럼 복도랑 계단만 빼면 나머지는 이제 방이니까. 그러면 복도, 계단이 한 몇 평 정도? 한 10평 정도. 그래도 생각보다 넓어요. 한 10평 정도 빼. 그러면 한 39평을 거의 비슷한 면적이니까 39평을 6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 6.5평 정도. 그러면 이 6.5평 정도가 일반적인 원룸 딱 표준 사이즈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작게 만들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이게 내가 만약에 낙찰 받았는데 아내를 못 본 상태에서 받았다가, 너무 작게 지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룸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짓는 이러한 다가구 주택 지은 것들은 경매 나오면 그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어디서? 네, 세움터에 가서 이 다가구 주택 경매 나온 거 캡처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현황도, 도면이 나와요. 최근 것들은 도면에 사이즈가 다 나와요. 수치가 다 나와요, 옆에. 그럼 수치 곱해보면은 면적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높게 받았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수익률 따져보니까 그렇게 막 높게 받은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 정도면 좋았지. 5억 8,800이면. 좋았죠. 아니, 갑자기 이거 화성에서 오신 분이 이거 왜 아산에까지 와가지고, 이게 거리도 먼데 화성에서 왔다 갔다 하시려고. 서울, 경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싸다고 생각하겠죠. 네,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서울 쪽에서 이런 다가구 주택을 사서 하시려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천안 아산에 싼 물건이 있대 해서 딱 봤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림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원룸 건물 하나 살라고 하니까 쓰러져가고 되게 안 좋은 것도 20억이야. 아, 진짜 그렇거든요. 신림동 가면. 근데 가서 봤더니 10년밖에 안 됐어. 근데 봤더니 얼마야? 최저가 4억 7,900이야. 눈 돌아가죠. 야, 이거 지방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와서 보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살려고 보니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 이미. 그럼 이걸 살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취득세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화성에 계신 분은 어때요? 말이 화성이지 동탄에 계신 분일 수도 있잖아. 지금 동탄 롯데캐슬 20억 넘어갔거든요, 8사가. 20억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 나 임대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원룸을 좀 보고 있어. 그래서 화성 동탄에 있는 원룸을 보면 얼마예요? 거기도 또 20억이 넘어가요, 다. 화성 동탄에 있는 그 점포 겸용 그 다가구 주택들 있죠? 월세가 500 나오는데 그런 게 15억 가요. 500 나오는데. 근데 이거 지금 얼마예요, 이게? 540 나오는데 최저 입찰가가 지금 4억 7,900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봤을 때는 야, 이거 높게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라고. 전라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주로 내려가야 돼요. 전주 물건을 우리 오전반 분이 전주 거 다가구 주택 받으셨잖아요.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또 상담을 해드렸는데, 야, 전 좋던데. 아니, 이게 천안 아산에 그런 물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전주 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전라도 야, 이 물건인데, 이거 있잖아요. 얼마에 받으셨어요, 지금? 4억 2,600 받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어때요? 그러면 엄청 쓰러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문이 하나 있는데, 현관 들어가면 주방이 있고요. 그 주방을 이제 중문이 막고 있어요. 중문이 있어. 그리고 중문 앞에는 뭐가 있어? 이제 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리형 원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은 지가 언제 지었냐면 2002년도에 지었어. 제가 그래서 이때 지은 수준의 원룸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문도 나무문인데 나무문이니까 밑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헐어가지고 이제 심란한 거지. 우리 이게 선생님께서 이거 봤을 때. 근데 아니 이게 지금 경매 나오기 전에 개인정보가 많으니까 경매 나오기 전에 이 입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23년도 들어오신 분들. 자, 102호 심지어 1층이야. 1층인데 보증금 5천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나무 중문 문을 보고도 들어오신다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심란하다. 이거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발 말렸지. 제발 그럴 필요 없다고. 여기도 방이 18개예요. 5개, 7개, 6개. 맞죠? 18개. 근데 여기는 원룸도 있고 2베이, 2룸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월세를 조사했더니 얘도 500만 원 넘게 나와요. 월세가. 500 나오면은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에? 단독이에요, 단독. 그래서 제가 이게 선생님한테도 이거를 이제 입찰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2억을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8억 4,900에서 유찰이 됐죠? 한 번 더 유찰돼서 4억 1,600이 됐죠? 근데 또 유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억 9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그 채권자가 채권 장개 농협이 이게 손실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다시 변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입찰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높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 아니 이때도 유찰됐는데 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좋지. 지금 이제 막 봤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때 다 보고 아우 심란하다 패스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지 말고 조금만 더 써라 했더니 이제 1,000만 원 더 쓰신 거예요. 그죠? 4억 1,600이 최저가였고 4억 2,600이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전 괜찮다고 봐요. 4억 2,600인데 월세가 500만 원 나와. 어때요? 좋죠? 그래서 제가 어이씨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전주 내려가겠다. 아니 서울 경기 사람도 자꾸 천안 아산 내려와서 이거 받아가니까 우리도 이제 내려가서 받자. 전주 있어요 물건. 다가구주택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게 천안 아산 통틀어도 없잖아요 별로. 지금 2개인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벌써 이렇게 많아요. 좋은 것도 있어. 뭐 13억짜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럭저럭 좀 괜찮은 것들이 한 뭐 이 정도만 돼도 좋아 보이거든요. 효자동에 있는 건데 얘가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면 딱 좋지. 딱 좋고 이때 입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입찰됐을 때 한 4억대에 입찰해서 한 5억 초반? 뭐 이 정도 받으면 어떨까? 5억 초반 663. 가구 수가 좀 아쉽네. 네? 연료 15가구밖에 없어. 근데 뭐 연료 15가구도 뭐 괜찮죠? 이 정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약간 아쉽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LPG가 들어오네. 근데 LPG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입자는 다 그거 감안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도 보면 원룸들은 한 300에 38? 500에 28? 뭐 이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00에 37? 그리고 전세로 있는 분들은 한 4,500이니까 이 4,500 정도면 이걸 월세로 받으면 한 300에 35 정도는 받거든요. 그러면 15개 정도 하면 얘도 35만 원씩 16개. 35만 원씩 16개 하면 얘도 한 560 나오거든요. 이거 괜찮잖아요. 그죠? 지금도 괜찮지만 제 생각엔 유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위치도 좋아요. 위치도 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게 전주대학교 있죠. 전주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 전주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도 괜찮죠. 그리고 얘가 이게 호남고속도로 있죠.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IC에서 나가가지고 10분에서 15분이면 들어가. 위치도 괜찮죠. 전주 한번 진출해야 되나 이거. 아니면 여기도 효자동 또 있다. 효자동.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입찰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9억 8천인데 4억 8천까지 떨어졌고 2009년도 553. 이것도 가구수가 많이 아쉽네. 13개밖에 안 돼. 근데 가구수가 아쉬운데 원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보증금이 8,300, 8,500. 그 다음에 5,000, 주인세도 있나 보네요. 1억 7,500, 7,500. 그러니까 원룸, 뭐 투룸,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이 가격 한 5억 초반에 받으면 얘도 가구수는 몇 개 안 되지만 얘도 한 500 이상은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그죠? 그러니까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제 관리가 전주에 주택 관리가 있냐 없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주에 다가구 주택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